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어 강의는 번역 훈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지의 세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독해나 리스닝에서 우리말을 모국어를 인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에드먼드 훌설이라는 현상학 체계를 놓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Present Moment Experience Extended. 결국 현재 순간의 경험. 우리 독해를 하거나 리스닝 하거나 바로 이 순간에 오는 자극이죠. 눈으로 들어오면 독해고 소리로 들리면 리스닝이죠. 이러한 경험. 이것을 확정된 거로서 이것은 뭐를 추적하는 겁니까? 막 일어났던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주어 보이죠? 이걸 막 일어난 거죠. 눈으로 보시면은 또 소리로 듣거나 할 때 막 일어났던 것을 리텐션 보유하고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anticipate 예상한다는데 potential이란 말은 과거에 보유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우리는 보유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독해예요. 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어 강의는 듣고 있는 영어 강의는 전부 다 번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측하는 훈련을 과연 받고 있는가? 물론 예측이란 걸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죠. 머리가 하는 거니까. 그 머리가 두뇌가 언어의 두뇌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그 강사가 모른다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했던 기억, 리텐션.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딜레이라고 하거든요. 지연된다고 해서 하여튼 이것은 예측을 위한 도구지. 이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어떤 과정이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예측이란 과정이 없을 때는 이 독해는 번역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이 없는, 다시 말하면 보유와 예측이라는, 특히 예측이란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리스닝은 어떤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자, 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독해한다는 것을 번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또 하나는 리스닝도 때론 번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리스닝을 배웠습니다. 그 표현을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암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미국이 얘기하는데 그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듣기라고 생각하죠. 이건 듣기가 아니에요. 그냥 암기했던 내용이 리텐션,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그냥 똑같이 들려야 돼요. 똑같이 들려야지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리스닝은 똑같이 들리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글을 읽습니다. 이 문장에 보시면 we all have an intuitive sense of what politics means, but may find it harder to define the term precisely. 이 문장 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을, 그러면 have sense of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sense, 느끼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what은 바로 목적어로서 쓰는 거죠. What politics, 정치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렇게 나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데 예측은 하나도 없죠. 그냥 과거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다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어 강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스하는 거죠. 흔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강의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다 번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혹시 미래를 예측하셨나요? 예측이라는 건 전혀 없죠. 이 안에는요. 지나간 것을 다시 돌이켜서 분석하는 것 말고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에 있던 바로 들었던 전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보유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들리면 자 들립니다. 시간을 보세요. 이게 타임이에요. 시간을 보시면 독해든 듣기든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들리십니까? 그럼 들리시면 그대로 시간에 가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말이라 그런가? 왜 나는 해석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순간 나는 이해가 됐지? 분명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시간은 분명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여요. 시간차 없이. 바로 예측을 한 거예요. 우리 뇌가. 예측을 하고 예측한 게 맞으면 바로 받아들이니 시간차가 제가 말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거예요. 미리 예측한 게 나왔으니 더 이상 시간을 딜레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스닝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차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리스닝이고 여러분이 독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차가 많아지면 내가 늦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측이 전혀 없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하는 것은 독해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독해하는 시간과 눈이 보는 시간과 봤죠? 드러나는 보유 시간과 그리고 읽고 나가는 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직독직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직독직해는 직독직해가 아니에요. 그건 순서 독해죠. 아니, 순서 번역입니다.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시간과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건데 왜 내가 이 순간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그 시간, 말하는 시간과 내가 이해하는 시간이 같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머리가 예측한 거를 제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차를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밑에 독해를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번역해 드릴게요. 이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영어 강의는 다 번역이에요. 그들은 예측이라는 걸 전혀 고려해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리스닝 훈련도 과거에 나왔던 것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보만 줄 수 있어요. 정보를 주는 것은 그 강사가 아니라 모든 영어 강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강사의 발음이 정확하다 안 하다는 또한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과학적 요소를 담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번역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실력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요. Tectonic Politics 읽어보도록 할까요? Global Political Risk in an Age of Transformation. Tectonic Politics. 텍토닉이라는 건 지층이라고 있죠. 지층. 그런 것의 구조예요. 지층의 구조. 그러니까 지층 구조적 정치학. 다시 말하면 구조 정치학이 되겠죠. 구조적인 정치학. 글로벌 정치의 위험. 그럼 변형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We have all intuitive sense of what the politics means but may find it harder to define the term precisely. 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치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이 참 힘들어요. 정의하기는 힘들죠. 정확하게, precisely. 자, modern political science offers a clear and helpful concept. Politics is collective choice that is binding all the community. 근대 정치과학은 뭘 제공합니까?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개념을 제공해줘요. 정치란 것은 집단적 선택이며 그것은 binding, 묶는다는 게 뭘까요? 팔다리 묶어요. 강제적인 거죠. 그렇죠?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에 구속력이 있어요.
To see this, draw a contrast between the politics as a domain of collective choice and economics as a domain of individual choice.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대조가 되는 점을 우리가 draw, 끌어당기나 인용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인용해 보시도록 합시다. 대조점을 끌어내 보도록 합시다. 정치, 어떤 영역이죠? 도메인,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경제, 어떤 영역입니까? 개인적 선택으로서의 경제. 이것이 어떤 컨트라스트, 대조가 되는 부분을 한번 drag, 끌어내보자라는 거죠. Economic choices, for example, what to consume or produce, what kind of employment to engage in, are individual and voluntary. 경제의 선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소비 또는 생산을 무엇을 할까? 어떤 종류의 직업을 내가 engage in,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잡을 내가 참여할까? 그렇죠? 종사할까? 뭐 이런 거. 이게 다 번역이에요. 이 engage는 하면 딱 느낌이 오는데 이걸 또 종사하다 해야 될까? 참여해야 될까? 관여해야 될까? 아니면 직업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 이런 한글로 바꾸는 순간 그 말을 선택하는 그 용어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간에 engage는 어떠한 종류의 잡을 할 것인가? 이런 경제 선택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이죠. voluntary. Such choices will be constrained. We may not be able to buy everything we want or choose the exact job we want, but we are not coerced. 그와 같은 선택은 constraint, 제약이 따를 거예요. 당신은 모든 걸 살 수는 없죠. 원하는 걸. 그리고 정확한 잡, 당신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잡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약이겠죠. 그러나 coerced죠. 강제하다. coerced, 강제되진 않아요. We make these choices and no one else forces us to do so. 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진 않죠. Furthermore, these choices affect only the person who makes them and other similarly consenting individuals who freely enter into voluntary contractual relationships. 게다가 이러한 선택은 단지 어떤 사람? 이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다른 유사한 동의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들은 자유롭게 자발적이며 contractual, 계약서적인 관계, 그 관계에 자발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By contrast, 자, 대조적으로 political choices are collective and binding. 정치적 선택이란 건 집단적이며 구속력이 있죠. They may be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oice decisions. In a dictatorship, the choice of a single leader. In a democracy, the choice of a majority of citizens. But everyone is communally obliged to accept these decisions, whether or not they support them. 자, 그들은 결과일 거예요. 개인의 선택의 결정의 결과들이죠. 하나의 결과물일 거예요. 그것은 딕테이터십, 독재에서는 한 리더가 선택하고 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선택들이겠죠. 그러나 이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이 obliged,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러한 결정을요. 그것이 그들이 그것들을 서포트, 지지하는가 아는가 그거 상관없이.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영어는 다 번역이라고 제가 어찌 보면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우습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왜 번역이니? 라고 말할 때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예측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시스템인데 그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문장에 나왔던 흔적만을 쫓는 거, 이미 지나간 흔적만을 쫓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보류, 리텐션, 보유만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한 정보는 언어에서는 번역이라고 하고 그걸 독해나 또는 리스닝,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리스닝에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고 있다? 독해가 아닌 번역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번역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래서 독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동하는가 보세요. 내가 리텐션, 보유하는 것과 전 딜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수업 시간엔 보유와 그리고 예측 이 두 가지가 다 훈련되고 있는가. 예측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읽는 시간과 받아들이는 시간, 눈으로 가는 시간이죠. 독해할 때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와 해석하는 시간이 거의 같을 때 난 예측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듣는 속도,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해석이 되는 시간이 같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예측하고 있구나 내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독해 속도가 느리다. 그럼 무조건 번역이에요. 내가 듣는데 내가 암기했던 단어만 들린다. 그러면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암기한 게 똑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리스닝은 듣자마자 바로 그게 이해가 될 때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